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멀남입니다. 일단 영상이 너무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꼭 원고를 쓰거든요. 그런데 PD님한테 3번이나 빠꾸를 맞았어요. 네, PD님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해 보이는데 사실 제 와이프입니다. 네, 그 원고를 보면서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수정을 했는데 사실 이게 재밌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재미가 없더라도 좀 양해 바랍니다. 자, 이때로 와. 제가 왜 관심을 가지게 됐냐 하면요, 품종이 똑같은 커피들인데 왜 원산지마다 맛이 다를까요? 여기서부터 출발해 갖고 결국에는 때로와까지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그리고 커피가 점점 더 발전해 가면서 이 때로와가 아마도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그런 기본 상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커피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일단 때로와의 뜻은 프랑스어로 토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와인의 용어로 사용되면서 좀 복잡하게 변했어요. 와인 용어로 쓰이는 때로와는 포도를 키우는 데 영향을 주는 모든 자연 환경을 말합니다. 본래의 의미인 토양은 당연한 거고요. 고도, 날씨, 바람, 온도, 심지어 주변의 작물까지 이 모든 것을 때로와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는 농부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과학기술이 이만큼 발전해 가면서 농부들이 자연환경을 웬만큼 통제를 하잖아요. 뭐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농부의 기술도 때로와에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자, 때로와를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검색을 하다가 찾다 보니까 논문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때로와 중에 토양에 관한 그런 논문이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 논문은 탄자니아에서 실험을 한 토대로 작성한 논문인데요. 탄자니아의 라문구 지역과 우가노 지역, 그런데 이 두 지역이 상당히 가깝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탄자니아에서도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는데 신기하게도 토양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라문구는 중성 토양이고요, 우가노는 약 알칼리성 토양입니다. 그러니까 pH서부터가 다른 거죠. 그리고 각 지역에 20개씩의 샘플을 준비해서 총 40개의 토양을 연구했고요. 거기서 이제 커피를 재배해서 맛까지 한번 비교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제 토양의 여러 가지 영양 성분 중에서 칼슘, 칼륨, 단백질, 카페인, 요 4가지를 중점으로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이제 미네랄이라든지 질소라든지 이런 것도 좀 추가해서 연구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제가 찾은 논문은 이거밖에 없어서 나중에 또 논문을 찾게 되면 제가 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40개의 토양을 전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이 40개 중에 최고의 점수를 받은 4개의 토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고의 점수 4개를 받은 이 토양은 무려 스페셜티급의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공평하게 라문구에서 2개, 우가노에서 2개 이렇게 나왔어요. 아주 공평하죠. 일단 라문구 지역 먼저 알아볼게요. 자, 라문구의 CVT 1의 커피가 과일향과 다크 초콜릿의 맛이 났다고 합니다. 네, 토양의 수치는 칼슘 0.9, 칼륨 4.2, 단백질 10.2, 카페인 9.79가 나왔고요. 그리고 같은 지역의 CV6은 다크 초콜릿 같은 맛이 났고, 여기에서는 이제 과일향이라는 단어는 없네요. 네, 토양의 수치는 칼슘 0.8, 칼륨 6.0, 단백질 8.5, 카페인 12.8. 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가노 지역입니다. N39-6과 N39인데요. 이게 근데 아쉽게 맛의 표현이 똑같아요. 좀 자세하게 커피 노트를 적어서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한계점이 있었나 봐요. 자, 이제 공통점으로 중간에 산미가 있고 풍미가 좋으며 바디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토양의 성분을 이제 볼 건데요. N39-6은 칼슘 0.9, 칼륨 4.8, 단백질 9.0, 카페인 13.7이고요. N39는 칼슘이 0.9, 칼륨이 2.9, 단백질이 8.0, 카페인이 10.8이 나왔습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커피가 좋은 맛을 내는 수치를 알 수 있겠죠. 칼슘이 0.8에서 0.9, 칼륨은 2.9에서 6.0. 이거는 폭이 좀 넓네요. 칼륨의 범위가 폭이 좀 넓게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우가노의 N39 실험물 때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실험물이 아니었으면 4.2에서 6.0이 되었겠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단백질은 8.0에서 9.0이고요. 카페인은 10.8에서 13.7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고 있던 점을 알려주는데요. 적정량의 칼륨과 칼슘은 생두의 밀도를 높여서 커피의 향미를 풍부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륨과 칼슘이 너무 적으면 향미가 떨어지는 커피가 재배된다고 하고요. 반대로 지나치게 높으면 쓴맛이 도드라지는 커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륨과 칼슘은 향미와 풍미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인이라는 성분은 균형 잡힌 향미에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논문으로 본 토양의 때루아였는데요. 와인에서는 이 때루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었어요. 과거서부터. 제가 지난 영상에 말했던 것처럼 포도의 수확물의 질을 보는 게 아니라 포도 밭만 보고 포도 등급을 매겼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저도 이제 검색하다가 전설처럼 내려온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옛날에는 포도밭의 때루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포도밭에 있는 흙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근데 말이 되나 이게? 솔직히 저는 이게 믿겨지진 않지만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겠죠. 자, 아무튼 그런데 이 커피 쪽에서는 아직 이 때루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당연히 중요하게 여기고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와인이 커피보다 역사가 엄청 깊어요. 최초의 와인이 기원전 5000년이라는데 와, 이거 진짜 엄청나게 오래됐죠. 참고로 우리나라 고조선이,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이니까 와인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역사가 깊다 보니까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던 거고요. 후발주자인 커피가 상당 부분을 와인에서 채용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마케팅도 그렇고요. 대표적인 게 아로마 휠이에요. 제가 커피 공부를 초반에 했을 때는 커피 전용 아로마 키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와인 전용 아로마 키트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만큼 이제 와인의 공부 쪽, 연구 쪽을 커피가 좀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포도주는 커피와 다르게 과육 그 자체를 사용하는 음료라서 때루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반면에 커피는 과일의 씨앗이잖아요. 아무래도 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겠고, 대신에 가공법에 중점을 두어서 연구가 진행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때루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점 알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